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6월 25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서 하루 종일 움직인 그런 하루였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지금 의문 부호가 저도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슬아슬한 휴전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습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뭐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고, 미국과 이란간 뭐 핵협상 재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협상 진행 흐름을 좀 봐야겠죠. 일단 이러한 이 대회 상황에서 우리가 어제 3% 가까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중동 긴장감 완화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문과 이 중동, 그냥 한마디로 중동 정세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정말 보합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좀 지루하게 움직인 그런 장세였습니다. 일단 내일 뭐 이 중동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 되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뉴스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새벽 5시 반에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내일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상정되면은 이제 재료 소멸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원전 르네상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에너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원전 관련주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고요. 자, 내일 5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는데, 지금 뭐 이 국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크게 시장이 휘둘리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리스크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자, AI 관련주 지금 관심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대단하게 여기 하이닉스, 제주반도체, 뭐 온디바이스 AI부터 반도체 후공정까지 모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원래 이 대세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석 달 상승, 석 달 조정, 석 달 상승, 석 달 조정으로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말에 이제 상승한 제주 반도체가 석 달 상승하고 석 달 조정 받았는데, 그대로 이제 작년을 눌려버린 거지만, 올해는 이제 1분기 때 상승, 그 다음 조정, 이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좀 볼 거고요. 경협주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오른 폭, 오늘 많이 좀 상승한 종목들이 있지만 아직은 덜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는 오늘은 이제 STO, 토큰증권 법제화 얘기까지 나오면서 더더욱 또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제주반도체 드디어 매도가 좀 나갔는데, 원래 1분기 때 정말 수익을 많이 받고, 제주반도체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매매를 그 시기마다 계속 했었던,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오르는 게 너무 뒤늦게 오르고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핵심적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사업자에게 맞춤형 이 반도체를 설계해주고 디자인을 해주는 기업이니까, 앞으로 정말 이 반도체 커스터마이징 시대가 온다면 제주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이 가장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 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상승에 대한 피로도 존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중동 긴장 완화에 대한 의구심, 이것도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 이런 보합권 상승한 다음에 보합권 시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뜬금포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KCTC와 같은, 어제까지 기술적 특징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뜬금포 상승을 한다거나, 폴라리스 세원처럼 뭐 내용은 있지만 이거 역시 정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어저께 로보택시 우리가 핵심이야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런 걸 보고 저는 뜬금포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난무하는 게 지금의 장세인데, 변동성은 지금 폴라리스 세원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변동성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어제까지 강세에 대한 피로감에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지수 위치상 8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선에 코스닥 지수는 걸쳐 있고, 코스닥 지수는 걸쳐 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년 9개월 만에 3000포인트 회복,
3100포인트 회복,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점이 3300포인트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지금 위치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이면서 또 고가권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렇게 이 고가권에 위치했다는 얘기는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올라오는 이런 강세장에서 매도 전략이 당연히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조정 구간 종목들을 매수해 주면서, 근데 이제 조정이 얼마만큼 폭이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1차적인 매수이고 더 떨어지면 이제 추가 매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그런 전략을 오늘 취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세를 준비를 해야죠. 여기서 뭐 시세의 끝이 아니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쉬어가는 모습은 뭐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하이닉스는 강세 흐름이 또 나왔어요. 30만원 진짜 내일쯤이면 도달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소외 섹터였던 종목군이 상승하면서 개별주 시장도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뜬금포 상승 종목들도 이런 일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자, 핀테크 관련주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토큰증권 법제화가 부각되면서 K옥션 그리고 서울옥션 등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토큰증권까지는 저는 그렇게 썩 믿지 않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해서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오픈한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토큰 증권에 대한 개념은 사실 그래요. 대체 볼까 NFT라는 거잖아요. 가상화폐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필요한데 도대체 왜 어째서 없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국제적인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일반인들이 미국에서 직구를 할 때는 이럴 때 환율에 의해서 이 변동폭이 크니까 가격이 변하잖아요. 가치가 변하니까 그 가치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서 가상화폐로 대체해서 거래를 하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원활하게 편하게, 근데 사실 지금도 원활하고 편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고, 이게 조각조각 잘라서 뭐 미술품이 뭐 하나에 100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쪼개서 뭐 100만원씩 투자를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사실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 또 이런 미술품이나 이런 가치에 기반한 게 아니라 뭐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요. 아이돌 사진이 들어가 있는 굿즈 상품까지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미술품에 대한 이 투자 계약증권 쪽입니다.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 사이트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최근 사실 이 토큰 증권 관련주들은 많이 오르질 못했었거든요. 이 토큰 증권 관련주가 많이 오르지 못했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최근에 쉬어가다가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죠. 왜냐면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덩달아 올랐다가, 얘네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이 없으니까 내렸다가 오늘 이제 불을 뿜은 거고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이런 흐름 보였는데, 사실 저는 이게 단발성이라고 좀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워낙에만 스테이블 코인이 곧 나오게 되니까요. 자, 근데 가장 반가운 거는 바로 이거죠. 제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온디바이스 AI의 부활입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제가 뭐 1분기 때는 정말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SiC 웨이퍼,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고 하는 신소재인데, 이게 모두 신소재 관련된 반도체들이에요. 지금까지 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 PCB판을 만들었다면, 회로기판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유리로 회로기판을 만드는 거고,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는 열에 강하고, 다 동일합니다. 열에 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차세대 반도체로서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업들이 속해 있는 이 부분들, 차세대 반도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반도체 업계에서 성장성이 부각되는 팹리스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어제 오늘 급등한 제주 반도체, 그리고 퀄리타스나 어버우 반도체, 지금 1분기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인데요. 이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추정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잠잠하게 지나가는 이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다시 활발한 장세 이어갈 거고, 새롭게 1분기 주도에 있었던 이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 흐름에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의 대부인 하이닉스부터 보면은 이제 뭐 하이닉스죠.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 충주에 뭐 후공정 투자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이닉스의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시가총액 200조가 됐어요. 이제 오늘 200조를 돌파했는데, 충북 청주에 반도체 후공정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합니다. 이러면 뭐 이제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완전 패키징으로 싹 해서 제품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까지 이제 된다면은 여기 나오네요. 이 제품의 완성도가 뛰어나지죠. 한 번에 일괄 처리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HBM3E를 공급하고 있고 HBM4도 사실상 통과됐다라고 해요. 연내 양산체제 들어갈 텐데, 하이닉스의 위치는 더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30만 원은 내일도 그냥 뚫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더군다나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 마이크론 실적 영향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30만 원 뚫은 뒤가 문제잖아요. 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게 되면 마이크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더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되고 엑시트하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돌파한 다음에 장대목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음봉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셔도 됩니다. 사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제 지지라인은 26만 원에서 23만 원, 24만 원 선까지 여기를 박스권으로 해서 지지라인 설정해 두고요. 여기까지 계속 담으셔도 될 겁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구형 디램인 이제 DDR4에 감산이 아니라 완전히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죠. 단종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생산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DDR4는 수요는 아직 살아있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오히려 신형 디램보다 구형 DDR4가 훨씬 가격이 높다 그러죠.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감산 효과를 지금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번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 그런 실적은 어쨌든 단발성 실적일 수 있잖아요. 감산에 의한. 그래서 이 이후 실적이 또 이제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나올 때 한번 팔아주는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 조정 구간을 다시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면은 엄청 오래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먼 건, 여기 2024년 작년 초에 재작년 말부터 해서 랠리를 폈던 제주반도체, 요때 흐름 기억하시죠? 저희도 이때 수익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주반도체는 제가 왜냐면 1, 2년 전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주반도체는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초에 들어갔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하반기에 수익으로 전환되고 그랬기도 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죠. 제주반도체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봤다가 4월 28일 날 매수한 게 있어요. 4월 28일이면 여기인데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지금 횡보가 몇 달입니까? 지금 2달입니다. 2달 횡보하고 이제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눌림 구간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잡아줄 겁니다. 어디까지 지지라인을 만들지는 확인 작업 필요하고, 또 이거를 매수할 때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3개월이에요. 얘네들의 텀은. 정말 이 1월, 2월, 3월 이 3개월 올랐죠. 그리고 4월, 5월, 6월 3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3개월 상승, 3개월 조정. 이게 바로 대세 상승 종목의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입니다. 3개월 상승, 그런 다음에 3개월 조정. 여기서 하나의 수급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간 차이는 약간 있지만 이렇게 상승 흐름. 그럼 여기서 이제 남은 2달 동안 더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세 상승 추세 종목의 일반적인 상승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그랬어요. 3개월에 걸쳐서 급등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 너무 초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는 2024년 시장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시장이었다는 거,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흐름 나올지 잘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도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주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팹리스 업체들 주가가 좋아요. 일단 미국에서 브로드컴의 투자 의견이 HSBC에서 아마 냈죠. 브로드컴의 이 투자 의견을 여기 나왔네요. HSBC에서 브로드컴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고, 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우리 반도체에도 이제 훈풍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라 그랬죠. 내일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 전략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제주 반도체 하나만 볼 게 아니라요. 제주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객사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으로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그런 기업으로서 팹리스 업체고,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지금 반도체는 잘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무협지 여러분들 보십니까? 이 반도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공이에요. 내공을 잘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드웨어, 이 회로기판이라든지 이런 그런 유리기판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몸체 메인보드니까 신체라고 본다면 내공과 신체는 완성이 됐는데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혈도가 없는 거예요. 혈도. 이게 원활하게 돌아야 내공을 써서 몸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체에는 뭐가 있어요? 메인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다 있는데, 이 입력 장치로 들어온 것을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소화를 해주고 그것을 메인보드를 활용해서 출력 장치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혈도가, 이 내공이 커진 만큼, 에너지가 커진 만큼 혈도가 뚫려 있어야 원활하게 가는데, 얘는 처리량을 100을 하는데 혈도로 1밖에 못 보낸다면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혈도, 그 데이터로 치면은 이제 이 데이터 전송이 되는 이 안에서의 이 전송 구간을 PCL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인보드에 우리가 이 D램을 꽂고 또 CPU를 꽂고 GPU를 꽂잖아요. 이 꽂는 슬롯을 얘기해요. 이 슬롯을 만드는 기업, 이게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PCL이 6.0까지 개발을 완료한, 지금 근데 지금도 4.0 정도밖에는 통용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해놨는데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걸 기술 개발은 다 해놨기 때문에 양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들이 나올 때 이 퀄리타스 반도체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가 오늘 다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죠. ISC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랜만에 오른 건데, 이런 종목이 제가 아까 얘기한 약간의 뜬금포 종목이잖아요. 후공정 업체 중에서 반도체 이제 테스트 부품 기업인데,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소켓을 만듭니다. 유사한 기업으로 이제 시총 상위주인데, 갑자기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리노공업이 있죠. 리노공업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리노공업과 이 ISC는 분야가 서로 다른데 둘 다 이제 주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주가 탄력 흐름은 굉장히 또 좋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뭐 조용한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줄 만한 섹터나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만큼 좋은 시장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구독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8월 달까지 열심히 매매해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해야 될 때니까 이렇게 좀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들 지나가지 마시고 잘 체크하면서 시장 흐름 파악, 모든 걸 다 매매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그런 종목들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될지 제가 이렇게 항상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였기 때문에 내일은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장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